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주식으로 반드시 돈 버는 두 가지 방법. 이번 약세장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3명의 사람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의 폭풍 속에서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쓰느라 한동안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기다리신 구독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완전 에세이에 가까운 내용이라 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했으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합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심했었죠. 변동성 지수로 알려진 빅스가 한때 80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미국 나스닥이 한때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는 144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에서 바닥이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20%부터 자본금의 5% 내지 10% 정도를 투입해서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주식은 좀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현재 주식에 투자하려고 빼놓은 자금의 20% 정도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고점에서 25% 정도 떨어졌을 때 10%를 매수했고요. 나머지 10%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매수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미국 주식만 사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정고점이 9,817이었으니 마이너스 20% 떨어진 지점은 7,853, 30% 떨어진 지점은 6,872네요. 아직 실물 경제의 피해가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주식시장에는 여러 차례 출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금은 정고점에서 25% 이상 떨어질 때만 분할해서 매수할 생각입니다. 저도 주식에 일부 투자하지만 사실 주식은 개인이 투자하기에 별로 좋은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 변수가 많아서 한 사람이 그 모든 변수와 지수를 다 체크하고 일일이 분석해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을 100명도 넘게 만나봤다면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은 딱 3명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요. 80년대 후반에 주식으로 4억 정도의 돈을 버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건 9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80년대 후반은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한 시기더라고요. 그때는 사기만 하면 모든 주식이 다 올랐고 증권사 직원들은 엄청난 보너스를 받는 1등 신랑감 후보였다고 하네요. 물론 주식시장에는 항상 출렁거림이 있지만 이분처럼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시장에 참여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인 대세 상승기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이 끝나고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세 상승기는 다시 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번 두 번째 사람은 1990년대 후반에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는데요. 이분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주식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죠. 90년대 후반에는 소위 닷컴 주식의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때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적은 자본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닷컴 버블이 터졌기 때문에 이분이 돈을 잃지 않고 번 돈을 잘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기만 했다면 더 큰 부자가 되었겠네요. 이분도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가 성장할 때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세 번째 사람은 증권사에서 PB로 일하는 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이분은 대략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많으면 2번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식시장 차트를 보면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주가가 급락하거나 조정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되면 그때 주식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회복되어 정고점을 넘으면 미련 없이 전량 매도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내지 두 번의 투자로 고액 연봉을 벌어들이는 셈이죠. 세금도 한 푼도 내지 않고요. 이분이 처음부터 자본금이 많았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우연히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이익이 남자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투자한 것이죠. 사실 20년 동안 한 번도 잃지 않고 계속 투자한다면 복리 효과로 자본금은 10배에서 20배 늘어납니다. 누구나 이런 식으로 주식에 오래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주식 투자에 성공한 비결은 뭘까요? 하나의 성공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을 관찰하고 반복해서 자신만의 투자 매뉴얼을 만든 것이죠. 이분은 한 번의 거래에서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습니다. 정고점에서 10%에서 15% 정도 조정되면 주식을 사고 조정된 후 주식이 정고점을 돌파하면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미련 없이 파는 겁니다. 이렇게 10%의 수익을 매년 반복하니 20년 후에는 큰 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교훈은 시장 자체가 성장할 때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시장은 뭘까요? 지금은 IT 주식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이런 회사의 주식들은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IT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미래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은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위 언택트 주식들이 부상했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도 이 추세는 바뀌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에 관심 없었던 기업들도 이번 팬데믹을 교훈 삼아 가능한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자주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개인이 돈을 벌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교적 쉽게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은 사고 팔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자산의 가격은 시중의 통화량과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시장 경제가 도입된 이후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대공황이나 금융위기 같은 기간을 제외하면요. 그러니 자산의 가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가격이 하락하는 조정기는 항상 있죠. 조정기가 오면 부동산은 팔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시장 가격에 내놓기만 하면 언제든 팔립니다. 결국 개인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시기에 들어가거나 우량주를 오래 보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위기로 찾아온 조정 장세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잘 관찰하고 있다가 우량주를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주식 투자는 언제나 여윳돈으로 자산의 일정 부분만 해야 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